네, 이 의자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의자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가 지고 이쪽도 라운드가 지고 다시 라운드가 지면서 두 개가 붙어 있죠.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이렇게요. 밑에는 뭐 라운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리 부분을 보면 다리 부분도 아래쪽은 라운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라운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위에 쪽은 라운드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거고요. 형태를 만들 때 바닥에 보면 바닥 부분에도 뭐가 붙어 있죠.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작업을 시작해 볼 건데 이 의자의 높이는 이 의자를 열심히 찾았죠. 그래서 치수를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의자의 높이는 460이고요. 460 테이블의 높이는 740이에요. 나중에 이제 도움을 받으시라고 했고요. 플랜을 만든 다음에 460으로 만들면 좀 정확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플랜을 하나 만들고 460으로 만들어서 실제 크기로 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박스로 만드셔도 되고 일단 저는 측면 넓이는 500 정도 되는데 460짜리에 맞춰서 높이를 맞춘 다음에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가죠. 일단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참고용으로 보여드린 거고 이미지 사이즈를 봐야겠죠. 이 이미지 사이즈는 등록 정보를 보시면 되죠. 보통은 밑에 볼 수 있죠. 밑에서 여기 아래에서 보이는데 제가 지금 숨겨놔서 그렇고요. 디테일을 468이네요. 468 만들기 편하게 468에 해당하는 플랜을 제가 프론트에 만들었고요. 프론트에 만들었고 세그먼트는 다 없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으면 이미지가 보이겠죠. 이미지가 잘 보이네요. 지금 그리드에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그리드를 오프하고 바운딩 박스도 오프하고 여기 460에 해당하는 플랜 하나 더 만들 건데 겹치지 않게끔 뒤쪽으로 살짝 밀어넣고 플랜을 만들게요. 플랜은 이 다리부터 이 높이까지 RTX 하면 투명해지죠? 네, 이렇게 이 높이까지만 할게요. 그럼 맞겠죠?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 여기죠? 161. 네, 이게 460이 돼야 되니까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죠. 46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161.528 이렇게 하면 2.8478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복사하고 유틸리티 패널에서 리스케일 월드 유닛 전 밖으로 빼놨는데 여러분은 모어 버튼 누르셔가지고 리스케일 월드 유닛 실행하시고 리스케일 여기에 복사한 거 붙이기 하면 조금 전에 계산돼서 나온 값으로 장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장면이 커지면은 이 플랜의 높이는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460. 그러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실제 크기가 됐죠. 이 실제 크기를 가지고 작업할게요. 박스에는 쉘 명령을 적용해서 뒤쪽으로 500 정도의 두께를 줘서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된 것 같죠? 이제 작업 진행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요. 저희는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키보드의 U 오스그래픽으로 만들고 그리드 오프한 다음에 작업 진행만 하면 되겠네요. 일단 프론트에서 봤을 때의 형태를 보면 이 넓이가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저희 거는 다리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면을 뜯어서 이 앉는 부분을 만들 거예요. 에디테이블 폴리 다리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다리
스케일을 좀 줄이면서 이 정도는 다리를 만들 거예요. 라운드가 있으니까 이 정도 줄여서 하나를 만들게요. 오브젝트.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네. 혹시 높아심에서. 프론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물체를 보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기 움직이실 때는 라운드가 있는 모서리. 라운드가 되기 전에는 모서리가 있었겠죠. 그거를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었을 테니까 거기다 놓고 의자의 끝부분에 놓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엣지를 하나 추가하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엣지가 추가가 됩니다. 프론트에서 보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갈라진 부분에 놓을게요. 프론트에서 보고 뒤쪽으로 가는 등받이부터 만들게요. 여기 한번 꺾어져 있으니까 여기 한번, 그 다음에 뒤쪽. 의자 금방 만들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엣지 밑으로 얘는 이제 끄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운데가 붙어 있잖아요. 저희. 그래서 가운데 붙어 있는 건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를 잘라낼 건데 스플릿 명령 사용하셔서 이 부분을 분리해 내시면 얘가 엘리먼트로 떨어집니다. 네, 엘리먼트로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진 엣지, 이 두 개의 엣지를 잡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 사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진을 기준으로 이만큼 내릴 거예요. 이렇게요. 또 하나 내릴게요. 여기 밑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 끝까지 가면은 다리 끝부분까지 가는 거니까 스냅으로 끝에 맞추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 저희가 원했던 형태죠.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가운데 선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보면은 이 의자는 가운데가 라운드가 생겼어요.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앉는 부분에 해당하는 엣지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좀 더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려졌네요. 뒤에도 보면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 있고 위에도 살짝 올라가 있어요. 살짝 들어가 있고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거의 똑같아진 것 같죠? 중요한 건 여기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 라운드가 생긴다는 거에 대한, 여러분 라운드가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계시죠? 모델링 할 때는 라운드를 만들 때 챔퍼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 챔퍼를 할 때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나가서 박스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라운드를 시키려고 하면 얘가 하고 여기 얘는 측면으로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얘 무시하고 여기 라운드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에 저희가 이제 모서리를 이렇게 뺐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엣지가 부딪히잖아요. 여기처럼. 근데 여기를 챔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이 면을 나중에 지우고 다시 막으면 되죠.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라고요. 모델링이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 생각이 됐으면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생각이 됐으면. 그 밑에 있는 박스도 방해가 되니까 다리를 만들 부분 하나의 면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할게요. 다리만 만들면 되니까 우리는. 얘한테는 이제 여기 라운드에 해당하는 둥글게 만드는 부분을 작업할 거예요. 모두 선택한 다음에 챔퍼를 주면 이렇게 되겠죠. 끝까지 주면 직선이 됩니다. 세그먼트를 추가하면
라운드가 생기겠죠, 이렇게. 챔퍼를 했을 때 라운드가 생기는 걸 생각하면 얘를 좀 더 밑으로 내려놔도 라운드가 생기면서 얘가 올라가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완만하게 해놓으면 이렇게 챔퍼가 되면서 절반 정도로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2배 정도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다시 챔퍼를 하면 라운드가 보입니다. 저한테 필요한 라운드. 챔퍼가 된다는 거는 챔퍼되는 엣지가 가서 빨간 선이죠. 양 끝에 있는 엣지에 부딪힙니다. 그럼 2개가 겹치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를 하시고 지운 거죠. 빨간 선은. 그래서 깨끗하게 2개의 선이 겹쳐 있지 않게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엣지도 역시 챔퍼를 할 건데 여기 있는 엣지가 챔퍼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모서리에 있는 엣지 챔퍼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프론트에서 보시고 이 엣지에 챔퍼를 해주시면 됩니다. 값을 조정하시고 개수도 조정하고 네, 사진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부분도 선택해서 프론트에서 보시고 이 정도 라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챔퍼 이렇게 네,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라운드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등받이를 하면 되죠. 부드럽게 연결할 거니까 챔퍼 최대로 해서 양 끝에 붙이고 개수를 늘려주면 부드럽게 됩니다. 챔퍼해서 양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엣지는 다시 컨트롤 리무브 그래서 등받이는 깨끗하게 앞에 부분은 이렇게 된 겁니다. 앞에도 둥글게 하려고 했었으면 처음에 점이 하나였을 때 움직이는 게 좋은데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엣지를 잡고 FFD라는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죠. 다시 에디트 탭을 폴리로 바꿔놓으면 둥근 게 유지가 되겠네요. 저희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여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챔퍼가 되다가 말아서 이렇게 된 건데 아까 저희는 챔퍼가 끝까지 가면 엣지를 지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엣지를 루프하고 컨트롤 리무브를 하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여기 엣지 부분을 이렇게 라운드를 이만큼만 시킬 거예요. 이만큼만. 그러려면 지금 할 수 없죠. 엣지니까. 두께를 먼저 준 다음에 작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쉘 명령을 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저 나무 두께를 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없어졌네요. 제가 Shift 할 때 이쪽 Shift 할 때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2개를 여기다 붙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됐어요. 에디트 탭을 풀리로 커버팅 한 다음에 이 2개의 엣지는 다시 챔퍼를 할 겁니다. 아까 챔퍼하면 여기가 이상하게 된다고 했었죠? 안쪽도 이상하게 될 건데 일단 하죠. 끝까지 부딪히게 하고 개수를 늘리면 여기 부드럽게 되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저희 값을 좀 더 줄게요. 이쪽까지 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다리를 여기서부터 여기에만 붙일 겁니다. 오케이 하고 이 끝에 있는 엣지는 2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끝에 있는 엣지만 남기고 컨트롤 리무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 지금처럼 했을 때는 면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2도 정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2도. 여기까지만 선택되게 하고 지우고 여기 안쪽에도 하나 있었죠? 또 안쪽에도 있죠. 이렇게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더를 잡아서 캡을 씌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모델링을 마무리하고 밑에 있는 선도 사실은 필요 없는데 그것도 나중에 지워주시면 더 좋겠죠. 네, 모델링은 깨끗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 모서리만 저희는 선택해서 둥글게 챔퍼 할 거예요. 이 챔퍼는 지금 하셔도 되고 다리를 만든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일단 다리를 만든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다리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플랜에서 저희가 일부분을 사용할 건데 플랜을 이렇게 가져와서 다리 밑에 두께를 맞출게요. 그 다음에 얘를 기울이면 다리 두께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요. 다리 높이는 이 정도에 있으니까요. 다리 높이를 이걸 이렇게 이동시켜서 맞출 건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진 않겠죠. 이렇게 임의로 오지 않으면. 근데 저희는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엣지에 구속을 시키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Y축으로 내리면서 스냅을 걸어서 여기다 맞추면 정확하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내려와서 맞춰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버텍스를 챔퍼한 다음에 챔퍼 두 개의 버텍스를 만들고 하나의 점은 여기다 붙일 거고요. 하나의 점은 여기다 붙일 겁니다. 여기다 붙일 때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내린 다음에 지금 한 번에는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스냅을 걸어서 이쪽에다 맞추면 엣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물체에 딱 맞춰지게 되죠. 저희가 필요한 선이 이 선이었는데 이 선이 만들어졌네요. 잘. 스냅도 걸려 있었고 다리로 내려온 게 좀 걸리긴 하는데 이거 나중에 올려주면 되니까 쉘을 주면 되겠네요. 쉘 안쪽으로 좀 깊게 줄게요. 이 정도 두께로 다리 두께. 역시 저희가 작업하다 보면 너무 다리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밀어넣고 이제 다리를 맞출게요. 이 몸체를 스냅 밑에 것도 역시 다 맞출게요. 이 안쪽에 있는 엣지가 너무 걸려가지고 안쪽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고 안쪽에 있는 엣지만 컨트롤 리무브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 된 것 같네요. 바깥쪽에 있는 다리부터 에디테이블 폴리 여기 엣지죠? 이렇게 잡으면 되죠. 기억이 막 나죠? 그 다음에 챔퍼 할 때는 쿼드 챔퍼를 써야겠죠. 그래야지 모서리가 이렇게 가운데에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쿼드 챔퍼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모서리가 몰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쿼드 챔퍼로 사용하시고 텐션을 0.5로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더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거의 둥글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개수는 지금 10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 마음 놓일 때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 라운드 되는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주려면 이렇게 라운드 되는 부분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 평면이 유지되죠. 안 그러면 이제 다 부드럽게 처리하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여기까지 할게요. 챔퍼되는 부분만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중급이었죠. 네, 중급이었기 때문에 이 뒤에 모서리도 이렇게 딱 끊어지는 상태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마감을 하죠, 다. 그래서 저희도 챔퍼를 아주 작은 값으로 줘서 나중에 렌더링 할 때 하이라이트가 생기게끔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오케이 하시고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가 생긴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거 엣지를 이제 챔퍼를 할 건데 여기 챔퍼 된 게 있었으니까 그 챔퍼 된 거에 맞춰서 값을 맞추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우리 맞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출 겁니다. 저희는 챔퍼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는 쿼드 챔퍼 사용했었는데 그 개수가 다르죠? 이렇게 해서 맞출게요. 오케이 하고 여기까지 됐네요. 거의 맞아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여기서 그냥 막 넘어가면 좋은데 여기 안쪽에 있는 것도 살짝 챔프하고 갈게요. 아주 작은 값으로.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전 병적이라. 이렇게 하면 지금 다리까지 만들어졌네요. 이 다리는 복사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나뭇결이 가는 방향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가니까 그냥 UVW 줄 거예요. 저는 그냥 UVW 실린더 그 다음에 노말 이렇게 노말을 기울어진 면에 맞출 겁니다. 축을 이렇게 바꾸면 바꿔지니까 여기에다 맞춰서 이렇게 핏 네, 이렇게 할 겁니다. 노말에 맞춘 다음에 물체 면에 기울어진 면에 맞추고 핏한 거예요. 그럼 실린더 형태로 쭉 매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선 이제 사이즈를 여기 위에도 있으니까 얘를 지나가게 해줘야 나중에 맵이 여기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저희는 스케일을 로컬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냅 오프하고 약간 키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듭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F 그 다음에 시메트리하고 플립 그 다음에 축은 시메트리 축은 스냅을 걸어서 여기 중앙에 맞출 거예요. 양쪽이 딱 맞겠죠? 다시 한번 시메트리하고 축은 Z축이 되어야 되겠고 시메트리의 축은 스냅을 걸어서 이 물체의 중앙이 돼야 됩니다. 이 물체의 중앙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 물체도 역시 저희 한쪽만 만들었기 때문에 시메트리를 해서 물체의 축 중앙에 맞출게요. 플립 이렇게 해서 맞출 겁니다. 양쪽이 똑같아졌죠? 그래서 시메트리까지 해서 물체 형태를 다 만들면 기본 형태는 만들어집니다. 이제 저희가 안 했던 게 하나 있네요. 밑에 있는 거. 고무를 만들어야지. 탑에서 보고 F3번. 고무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린더로 그냥 만들게요. 스냅 가운데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높이는 이렇게 하고 이 물체의 아랫면 Z축으로 아랫면에 실린더의 윗면을 놓으면 이 높이가 딱 맞을 텐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요. 높이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반지름은 이 정도? 에디테이블 폴리 인셋하고 지우고 인셋하고 지울게요. 익스트루드 터보 스무스 이렇게 해서 그냥 놓을게요. 이 물체 엣지의 중앙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보더 캡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물체는 처음에 시메트리를 했기 때문에 시메트리 된 거에 어태치를 하면 결과값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죠. 나중에 이제 아이디만 따로 해서
재질을 주시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플라스틱이 있었죠? 그것만 생각해서 나무는 1번을 줄 거고 플라스틱은 2번을 줄 거기 때문에 재질은 이 아래 거는 여기서 set id는 2번으로, 나머지는 컨트롤 I에서 1번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메트리 다 되면 에디 풀리,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 하시면 되고, 얘도 재질을 주기 위해서 재질 아이디는 1번으로 똑같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 에디 풀리에서 안 했던 게 있죠. 모서리 부분. 시메트리 전에 해야 될 것.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를 주기 위해서 챔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빼고 리무브, 여기도 역시 이렇게 해서 챔퍼 하고 리무브 하시면 됩니다. 형태에 맞게 만약에 이제 여기 챔퍼가 좀 더 많이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위에 있는 엣지 두 개를 과감히 삭제하시고 컨트롤 리무브, 그 다음에 엣지에서는 이 부분을 잡아서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게 가니까 챔퍼를 그냥 최대치를 주시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개수를 좀 더 많이 늘려서 라운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네요. 그룹 잡고 사진 없애고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이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형태는 재질 아이디를 두 개 줬기 때문에 저희도 재질을 기본 재질을 줄게요. 매핑은 못하더라도 두 개의 재질이니까 멀티서 오브젝트 Vray 재질 사용하지 않는 슬롯은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아이디 1번, 아이디 2번에는 고무 재질, 멀티서 오브젝트는 두 개만 사용하니까 두 개는 지우고요. 하나는 우드로,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얘는 의자라고 하고 얘도 똑같이 의자라고 할게요. 습관을 이렇게 가지시는 게 좋아요. 나무 재질은 나무 재질인 것처럼 일단은 해 놓을게요. 알기 쉽게. 나중에라도 알기 쉽게 해놓고 물체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밑에 있는 애는 이렇게, 위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없지만 바닥에 플랜 하나 만들어서 렌더링 할게요. 렌더링 하기로 했으니까 렌더링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 물체의 아래면에 맞출게요. 플랜을. 됐습니다. 이 플랜에는 재질 안 줄 거고 모델 렌더링 할 거기 때문에 밝은 회색으로 전체를 다 렌더링 할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뭐 그럴 건 없고요. 스케일만 좀 크게 해서 플랜을 렌더링 하면 되겠습니다. 퍼스펙티브로 봐야겠죠. 이렇게 렌더링 될 크기는 Shift F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Vray 피지컬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2016에선 Vray 피지컬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조이시즈에 올려진 스크립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하면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이트를 Vray 라이트, Vray 라이트 레프트에서 봤을 때 정면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백에서 봤을 때 라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스냅 오프하고 이만한 라이트. 타겟이 필요해요. 저희는 타겟을 만들게요. 타겟 선택하고 이 라이트의 타겟은 의자를 바라보게 XY, Z축을 센터에 맞출게요. 오케이. 이렇게. 그다음에 카메라에서 바라보는 왼쪽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왼쪽 아래. 됐죠? 얘는 밝기 값을 조정할 건데 일단은 한 15? 네, 일단은 15요. 색상은 그냥 푸른색, 그림자 지는 부분을 비칠 거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바라보는 오른쪽 편으로
라이트를 하나 만들고 카피. 얘는 밝은 조명을 나타낼 거라서 약간 위로 이렇게 놓을게요. 밝기는 30 정도, 2배 정도. 색상은 밝은 노란색 이렇게 할게요. 약간 붉은기가 있는? 된 것 같죠? 카메라에서 보면 이제 이런데 렌더 셋업을 저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테스트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맥스가 뜨면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 필터가 오프되어 있고 이미지 샘플러는 1.4로 되어 있고 컬러 매핑은 기본값이고 서픽셀 매핑, 클램프 아웃 체크되어 있고 물론 Vray 프레임 버퍼 사용하셔야 되고 GI는 물론 체크되어 있고 일레디언스 라이트 캐시 그 다음에 일레디언스는 커스텀으로 -6, -4 라이트 캐시는 테스트용이니까 500 정도 시스템에서는 다이나믹 메모리는 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할 거는 지금 우리는 매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Vray에서 오버라이드 재질을 사용해서 할 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밝은 회색 190 정도 되는 밝은 회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거고요. 그냥 렌더링 하면 예쁘지 않으니까 인바이런먼트에서 Vray 툰을 추가한 다음에 저는 역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한 번에 세팅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0.4 정도 해서 렌더링 할 거예요. 렌더 버튼 누르면 렌더링 됩니다. 지금 카메라 옵션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카메라 옵션 조정하면 달리 나오겠죠. 기본 조명으로 했을 경우에 이거 카메라 옵션이라는 거는 그냥 기본 조명을 하고 태양이 없을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50 정도 한 다음에 렌더링 해보고 그래도 어두우면 F 넘버를 그리고 기본 값으로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으로 비넷 옵션은 오프하시고 F 넘버를 4로 낮춰서 렌더 이렇게 렌더링 되면서 나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라이팅을 깊게 세팅하고 막 이럴 건 아니라서 라이트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값이 정확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대충 이 물체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 렌더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다가 하나 더 렌더링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Vray 라이트에서 돔라이트를 설치하시면 훨씬 더 좋죠. 물체만 렌더링 할 경우에는 돔라이트 하나 설치하시고 모디파이 패널 돔라이트의 멀티플라이어는 3, 4 정도 테스트니까 컬러는 기본 값으로 사용할 건데 컬러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 텍스처가 중요합니다. 텍스처에서는 Vray HDRI 이렇게 해서 이런 제품만 있을 경우에는 흑백 HDRI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거 가지고 계시면 흑백 HDR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피어리컬로 꼭 하셔야겠죠. 돔이니까. 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렌더링 하면 좀 달라지겠죠. 전체적으로 빛을 받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없어지고 미친듯이 환하게 나올 텐데 이제 강한 라이트가 추가됐기 때문에 카메라 옵션의 F 넘버는 다시 8로 조절을 해놓고 렌더링 하면 기본 렌더링이 되겠죠. 어두운 부분은 약간 푸른빛을 더 약하게 갖고 밝은 부분에는 약간 노란빛이 조금 밝게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HDRI가 나오는데 Vray가 버전업 되면서 이 노이즈가 보이는데 노이즈에 대해서 없애고 가는 게 더 좋겠죠. 이미지 샘플러에 보시면 디바이드 쉐이딩 सब디비전 값이 있는데 이걸 오프하고 하시면 렌더 시간은 조금 늘지만 노이즈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옵션하고도 상관이 있죠. 그래서 실제 테스트 렌더링을 계속해도 노이즈가 계속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테스트 옵션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거나 이러진 않는데 옵션을 높이면 무척 깨끗하게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सब디비전 값을 딱 락을 걸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이 조정하지 않으셔도 렌더링 할 때 조정을 하는 형태로 VLA가 버전업되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3.x 버전 3.3 뭐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역시 이걸 조정하시면 엄청 깨끗하게 나오겠죠. 렌더 시간은 증가합니다. 네, 노이즈가 없어지고 있죠. 좀 더 예쁘게 보이시려면 커브를 조정하거나 뭐 이러시면 좀 더 예쁘게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 렌더링을 하시면 만족감을 느끼면서 텍스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